멸고 돈벌 때는 국민들 사랑한다 정작 국민이 필요할 때는 숨어서 나오지도 않지. 야야 얼굴 까먹겠다 좌파 딴따라들 너네 지능 수준을 알겠다. 멍청하니까 좌파제 부정선거 증거 보고도 멍청하니까 좌파제 거지 같은 민주당 악법 보고도 멍청하니까 좌파제 지능 수준이 그러니까 좌파제 멍청하니까 좌파제.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곧 직무를 복귀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탄핵 복주 그리고 예산 복주 입법 복주를 통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반국가 세력은 누구입니까? 민주당을 박살내자! 박살내자! 우리 대구의 윤재욱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이다리 의원님, 권영진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조지현 의원님, 그리고 서울의 김행전 장관님, 구상찬 간사갑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특별히 호남에 많은 룰이 내렸는데 불구하시고 호남의 당협위원장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연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우리 박상만 의장님, 대구시 이만규 의장님도 오셨습니다. 간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 경북은 6.25 때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맞죠? 공산주의 물려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땅입니다. 제가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게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받죠? 그 어디에 나옵니까? 애국가지요. 다 같이 애국가 한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고 백두산이 말하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 보전하세.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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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한국의 영웅, 산업화의 아이콘, 대한민국의 투자, 대한민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의 상징 아닙니까? 맞죠? 박정희 대통령의 명언을 빌려서 저도 오늘 함성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명언을 남겼습니까? 내 마음에 눌리지 않고 맺혀있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남들과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김성원이 마음에도 눌리지 않고 맺혀있는 단 하나의 소원
그것은 바로 단행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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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냐 복종이냐 자유인이냐 노예인이냐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가르는 승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지율이 17%까지 내려갔던 것이 24%, 30%, 40%, 46%, 52%! 부정선거를 타파하기 위해 중국 간첩을 잡아내기 위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목숨 걸고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것이 우리를 깨운 것입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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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더! 어떤 나라에서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의 대한민국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중국 간첩들이 바글바글할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중국의 선전을 위해서 흩어져 있는 공자학원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전 세계에 공자학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에 공자학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감히 이 멋진 나라 대한민국을 속국하기 위해서 이런 버러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뭐 했습니까? 간첩을 때려잡아도 모자랄 시간에 간첩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역적행위인 것입니다. 1년에 우리 군사 기밀을 빼내기 위해서 중국이 몇 회나 해킹 시도하는지 아세요? 3,000건이나 3,000건. 대한민국의 기업 기밀이 작년에 100건 가까이 유출됐는데 그 중에 75%가 중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업 기밀이 100건 가까이 또 중국에 유출됐어요. 피 흘리면서까지 민노총과 싸워서 무려 조합원 숫자 22만 명 제거. 그 다음에 원전 협력을 통해서 한미동맹 강화. 전 세계의 원전 수출. 요약하면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선관위를 뜯어고치겠다고 목숨 걸고 계엄령 선포. 그러면은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뭡니까? 좌나 우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입니다. 생존이냐 죽음이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은 힘들었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왜 언론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수사기관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정당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사법부도 탄압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바로 여기 바로 모여있는 애국 시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 원하십니까? 법치가 승리하는 나라 원하십니까? 자유가 충만한 나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100년간의 전쟁을 보십시오. 이 나라는 원래 지금뿐만 아니고요 100년 동안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었어요. 6.25 전쟁 때는 어떤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지금 또 내란죄니 말도 안 되는 거 거짓말이 가시죠? 6.25 전쟁 때는 어떤 거짓말이 있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짓말을 김일성이가 그런 거짓말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갔습니까? 끝까지 싸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싸웁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할 때 저 민주당이 당시 어떤 거짓말했습니까? 박정희가 철강을 팔아서 부자들한테 나눠준다더라. 경부고속도로를 뚫어서 나라를 두 쪽 낸다더라. 당시에도 거짓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포기했습니까? 끝까지 싸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싸웁시다. 대통령 때 광우병, 사드, 전자파 튀겨진다는 괴담 모조리 다 거짓말입니다. 후쿠시마 모조리 거짓말이에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출마할 때는 아들이 병력 비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 떨어졌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거짓말했던 언론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마이뉴스예요. 오마이뉴스. 그러면 요약하면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냐 거짓이 승리하는 나라냐 그 교차로에 서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헌재도 법의 지배를 받아라. 사법부도 법의 지배를 받아라. 맞습니다. 이재명이도 법의 지배를 받아라. 맞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법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과 사범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 이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엔 이제는 음주운전을 해도 무죄, 위증교사를 해도 무죄, 선거법 위반을 해도 무죄, 대북송금을 해도 무죄가 되는 야만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 낙동강전투와 장진오전투와 백선엽 장군의 희생과 그 다음에 70년대의 오일 쇼크와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금융 쇼크와 수많은 국제적인 위기와 대내적인 위기를 견디고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전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나라요 21세기에 가장 멋있는 나라로 우뚝 선 게 대한민국인 거 믿으시죠? 네. 전 세계인들이 우러러보는 자유의 상징이 된 거 아시죠? 네. 이제는 우리가 자유가 위협받는 이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 후손에게 자유를 물려줍시다. 박정희 대통령의 명언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박정희 나와 우리에게 그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갖고 일하였노라고 말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만약에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후손들이 선배님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물어볼 때에 우리는 당당히 얘기합시다. 후손들이여 우리는 싸웠노라 당당하게 말합시다. 싸우자 이기자. 항상 I am 크리스찬 전한길입니다. 멋있다! 잘생겼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고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신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맞습니다. 결국 계몽령이 옳았고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고 60%를 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100%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60%가 대통령 적시 석방과 직무복귀를 바라고 있는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0% 이상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고 국민의 뜻을 거역한 불의한 좌파 운입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경선 대한민국의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정미 그리고 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 출신이자 운입법연구회 소속 40여건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의 알 권리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기자정신에 입각해서 정치적으로 균형된 보도를 요구하며 오늘 우리 동대구역 집회도 제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고 머슴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직무복귀를 원하신다면 국민 변호인단에 반드시 가입해 주십시오. 덧붙여 요즘 언론에서는 조기 대선을 부추기던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조만간 60%를 넘고 헌법재판소 탄핵이 100% 기각되고 100% 직무복귀할 것인데 이런 조기 대선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사모 출신입니다. 소탈했고 서민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저 역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왔던 덕분인지 그런 인간적인 면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들었었어 문재인 정부의 많은 참모들 때문에 못난 참모들 때문에 그렇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갈라치기 하는 정책들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서통합정신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의 조국 사태와 같은 위선적인 진보 세력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너무나 진보 세력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저는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엄청나게 제가 비판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지하자원 하나 없고 오직 기술력으로 첨단 반도체 디지털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사는데 바로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 롯데와 같은 이런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걸 보고 저는 그들이 바로 오늘날 바로 이완용 같은 내국노라고 반드시 간첩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비판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카카오톡 검열, 여론조사기관 협박, 그리고 비판만 하면은 유튜브까지도 고발하고 전환길이가 강의하다가 오죽 답답하고 얼마나 나라가 위태로웠으면 제가 집회까지 나왔겠습니까? 전환길이 선거 뒤에 부정의혹과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1200건이 넘는 비리 이런 것을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전환길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헌법재판소에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지적하니까 민주당이 또 전환길을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만 민주당이고 실제로는 더불어 독재당입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고갈당으로 당명을 바꿔라. 안보 지켜주는 군인들에게 과연 이 나라를 지키라는 뜻입니까? 망가뜨리려 하는 것입니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해왔던 저질렀던 폐악질들을 대통령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대통령 특활비 80억 원을 빵원 만들어 놨다는 것은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정주부가 있는데 남편이 되어서 생활비 하나도 안 주면서 살림 살아라. 돈도 안 주는데 어떻게 살림 살 수 있나? 그놈을 집 나가라. 이런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짓입니다. 그리고 29번의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라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문영배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미 신뢰를 상실했으니까 즉시 사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불리한 재판관 이미선 자신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바로 자신의 친여동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친여동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데 언니가 되어서 어떻게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데 공정하다고 믿을 사람이 세상에 유치원생만 되어도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염치가 있다면 법적으로도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면 염치가 없으므로 양심이 없으므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파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파렴치한 헌법재판관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정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석이 누구냐 물으니까 본인으로 스스로 주석이 누군지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휴전선 근처에서는 우리 동생들, 조카들, 오빠들이 지금 북한 공산당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목숨 걸고 휴전선에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재판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대통령의 심판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계선 역시 문영배, 이미선과 더불어서 정계선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을 선언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남편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데 한 집에 살면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민주당에서 막무가내로 우리 채 대행께 무조건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마흔여건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흔야, 이런 엉터리 국가간도 이상한 이런 재판관이 과연 우리 대통령을 심판한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그 모습 집회를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부해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본인 스스로 이러다가 내가 진짜 을사오직이 되겠구나 각인시키는 방법이 그 방법이 비결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 광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플라톤이 말하기를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별이다. 도산 한차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를 끝까지 실현합시다.